네,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그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처장님, 그리고 실장을 비롯해서 기관 전체 업무 추진비 그냥 5년간 간단하게 빨리 나오겠죠. 네. 그 법인 신용카드 사용 기록부를 보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내 본인의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좀 해주시고 아니면 보충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위원님 지시해 주시죠. 예. 그리고 자료 들어오거든. 아닙니다. 예. 다른 거 질의하고 다음 우리 이치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길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아까 잠시 티타임 때 물어봤는데요. 작년 3월 내 부임하셨네요, 그죠? 네네. 본회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두루 거치면서 짧은 기간에 우리 김천 언론에 관한 여러 가지 소상한 부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기 때문에 네.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감사 정빙자료 별첨 1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은 제 번호가 잘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의료장비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전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연구 소재 의료장비 협체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성기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경북의 업체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이거 뭐야? 분명히 경동신문인가? 전동신문인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구고 또 타도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경북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네. 입찰 과정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네. 내용도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경북 업체가 여러 하나 왔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거는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입찰을 할 때 필요한 그 의료기기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할 때 실제로 경북 업체가 그 응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경북 지역에 또 김천 지역에 업체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원장님, 네. 특히 경제 어려울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네네.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네. 그 주문을 드리고요. 2022년도 우리 만족도 환자 진료 만족도에 대해서 2022년도 자료가 누락됐는데 네. 이 담당 부수장이 누구세요? 기조실장 만족도. 네. 네, 위원장님 담당 부수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우리 이거 시설관리대장이요? 예. 누구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예.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이게 조정실장이세요? 김성기 실장님. 네네. 이 자료가 왜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지금 22년도 운영 평가 관련해서 지금 고객 만족도 조사는 지금 조사는 다 이루어졌고 발표가 지금 12월에 이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왔거든요.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자체 자료, 상반기 저희 외래 환자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이거 설문조사를 잘못됐죠. 이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도 실시를 지금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걸 우리가 근거를 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심사를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 2022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자료에 넣으라고 시켰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거 전년도와 전년도 비교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저 자체 능력보다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러면 제가 중앙의료원에서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설문조사했는 내용으로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본의원이 보고 네. 거기에서 어떻게 진도가 나왔는가 어떻게 시정이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았는데 없어서 네. 요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료라도 미리 그 조금 전에 그런 애로사항을 전제로 하고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알렸을 것 같아요. 실장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면은 전년도보다 더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본의원이 예측했던 대로 지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공공의료원이 35개 있죠, 전국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천 의료원이 지금 제출한 데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은 평균 만족도는 못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 원약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합 만족도가 자꾸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저조한 거는 운이는 뭐라고 봅니까? 그건 아까 제가 그 고객 만족도 관련해서 일부 답변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외래 대기 시간 또 그 환자들이 부대 시설 부족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큰 프로포션을 그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고 그건 이제 저희가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의사들에 대한 그 질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김천 지역이나 우리 병원을 오시는 분들의 수준에 비교해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타 지역의 의료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 아마 이런 그 느낌을 좀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맨 밑에 보면은 환자들이 그러면은 우리 병원에 다시 오겠느냐 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시면은 그래도 김천의료원 다시 오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김천의료원의 고객 만족도 향상은 구조적인 면이 꽤 프로포션이 높고 또 의료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와서 노력하는 거는 의료진들에 대한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강사 초청 또 대구에서 뭐 학술대회도 열고 이래서 그 선진 또 경험이 많은 대학 교수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하루아침에 이게 개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가면서 축적되고 또 하나는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게 저희가 대학병원급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병원에서 추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은 그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아까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을 가서 멘트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오늘 모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네.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인은 보고 네, 있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다면은 본인의 지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본적으로 자구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인이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건이라든 상황을 가지고 한다면 핑계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에서 만족도 평균치를 못 넘어선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오늘 와서 저는 뭐 이 복지위원회 처음입니다. 그래서 포항의료원하고 이제 안동의료원을 이제 감사를 하고 왔는데 참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동하고 그 포항하고 달라요. 이 환경 자체가. 여기는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사립 종합의료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천 의료원 자체가 향후에 상당히 희망적이다. 인구 15만 저 시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을 시키고 또 우리가 보완을 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면은 정말 김천 의료원은 전국에서 가장 있어야 할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본인은 이렇게 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네. 원장님께서 이만한 그런 어떤 마인드라는 이런 봤을 때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여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우리 김천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좀 강화해 주시고 내년도 네. 사무감사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 좀 개선됐구나 좀 나아졌구나 할 수 있도록 원장님 각별히 관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생제 투약 비용 과다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김천의료원 항생제 투약 비용을 보면은 우리 경북 소재 세계 의료원 중에 가장 높아요. 네. 그 예를 들면은 환자 1회 항생제 비용이 김천의료원은 2021년도를 얘기할게요. 네. 17,000원이고 포항의료원은 4,000원입니다. 네. 1회. 그 다음 안동의료원은 1,000원이고요. 2022년도는 김천의료원이 21,000원이고 그 다음에 포항의료원은 6,000원, 안동의료원은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냐 제가 네. 답변을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하시기 네. 전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요양원 및 요양기관의 전원 환자 대부분이 다제내성균 환자로 고가의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네. 자, 다제내성균 환자라는 건 사실은 여러 항생제를 맞다 보니까 내성이 더 커져서 항생제를 특별한 종류 아니면은 이제 항생 이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네. 혈액을 그죠? 네네. 그런 내용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안동의료원이나 포항의료원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거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네. 거기 본인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아마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환자들의 분포를 봅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 우리 병원은 주로 급성기 환자 위주의 병원입니다. 만성 환자가 아니고 급성기라는 건 뭐냐면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습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근데 고령인 경우는 특징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분포가 안동이나 포항하고는 틀리다는 게 제일 아마 제가 보는 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동하고 포항도 저는 본인이 봤을 때
그렇게 환자가 큰 차이가 없다고 봐하시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그건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입원 환자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도 연령별 입원 환자 네. 현황을 제가 요구한 것도 그것 네. 때문이거든요. 네. 이거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막 저희들이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고령으로 간주한다면 55세 이상으로 분류하면은 상당한 비중이 거의 한 70% 80% 네. 하거든요. 네. 이해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안동이나 포항이나 거기에도 이번 비율을 따지면 거의 큰 차이는 지금 원인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포항을 비교했을 때 저는 포항 의료원을 자주 우리 가족들도 네. 이용을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 봤을 때 단순하게 입원 환자의 분포, 연령 분포 때문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이해가 납득이 어렵다. 네. 그래서 그것도 비용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네. 겁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좋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걸로는 본의원이 이해가 하기 어렵거든요. 네. 네. 다른 또 하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환자들의 그 쉽게 얘기해서 턴오버라고 그러죠. 그 이게 입원했다 퇴원하는 그 환자의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입원실에 그 베드 숫자를 3주 이상은 안 되게 내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입퇴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가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항생제의 부분에 대해서 네. 비용이 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22년도만 따지면은 사실은 처방 횟수는 23,599건에 네? 4억 9,778만 2천 원입니다. 네. 네. 그 대비해서 포항은 12만 5,452회에 1억 2,628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데이터가 만약에 맞다면은 납득이 어려운 거죠. 요거 약재 부장님이 추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스크 벗고. 네, 약재부장 강혜경입니다. 이걸 받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통계 자료를 제가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렇게 3개 의료원이 그렇게까지 그 단가상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 통계상에 통계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통계 잘못했다는 얘기. 통계를 잡을 때 이제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처방 횟수, 예. 항생제 처방 횟수하고 그 사용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 처방 횟수를 이럴 때 저희 병원은 한 환자당 이 항생제를 이렇게 사용한 그 횟수, 말하자면 처방전의 숫자를 그 횟수의 통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쪽 병원에서 그 단가가 1,000원, 2,000원 이렇게 나오고 저희들은 17,000원, 2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볼 때 저희들이 이제 처방을 따질 때 일수까지 모두 계산해서 처방 그 제수를 따지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제수를 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처방 건수를 내고 그래서 거기서 처방 제수라 하면 어떻게 보면 총 그 항생제 사용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각 그 항생제를 사용한 건수를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 이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단가, 그 말하자면 이 횟수를 보니까 금액하고 그 횟수를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통계가 좀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그쪽 병원의 그 통계 자료에 맞는 통계를 새로 내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한번 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혜영 약재 부장님이세요? 네. 아, 부장님,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도, 22년도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고, 네. 그다음 그렇다면은 안동의료원하고 포항의료원하고는 거의 차이가 안 나야 돼요. 거기도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네. 이랬을 때 어쨌든 간에 그 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 그런 이유라면은 본인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기준을 동일시해서 이 부분에 본인의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행정상감사 기간 내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자료를 주세요. 그게 아니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유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원장님, 네. 제가 이제 저 가장 중요한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네네. 저는 오늘 사실은 우리 전국의 공공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서 김천에 와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주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의료복지 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네네. 지금 이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네. 이 납품을 언제 받습니까? 연말입니까? 네네. 11월 달에 나옵니다. 그럼 그 용역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네. 보고를 몇 번 받았습니까? 저희가 중간 보고 한 번 받았고요.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받고 중간에 한 2번 받았습니다. 발주는 언제 했어요? 이게 혹시 용역처가 어디입니까? HL 컴퍼니라고 해서 아마 서울에 있는 의료 이런 용역비를 얼마나 해서 했죠? 8천만 원 했습니다. 8천만 원 했어요? 네. 이거 입찰했어요? 공개 입찰인가 네. 수의 계약입니까? 네? 크게. 네, 수의 계약했습니다. 8천만 원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네네. 특별하게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조실장이 이게 저 의료 산업 관련 전문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그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이 고려해서 되는데 그런 업체입니다. 업체 선정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중간 보고를 사실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용역은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자체를 두고 네.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네.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네. 그 근거로 해서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원하나 아니면은 봐주자의 생각들을 과학 지식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용역은 사실은 아주 큰 문제를 양산하거든요. 네. 그럼 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제 생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쪽 우리 컨설턴 회사를 보면은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 공공의료병원에 대한 컨설테이션을 한 6개인가 5개는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능력이나 또 신빙성은 있는 회사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업체는 신뢰도 된다. 네네. 그리고 가능하면요. 네. 그게 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역 중간 보고를 할 때 네. 최소한 우리 의회 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장님 말하면 부위원장 정도라도 네네. 그 용역 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네. 한 번 더 중간 보고 내용을 갖다가 우리 소관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네네. 네. 병원 측에서 네네.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담아서 네. 예. 또 우리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라는 게 민의 대의기관이고 그렇잖아, 그죠? 이 목적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고 또 그 결과를 또 우리가 도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회 목소리를 분명히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고요. 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죠?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네. 이게 지금 한 번 중간 보고를 받았고 최종 보고를 아마 이제 10일까지 네, 받겠죠,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빨리 하는 건 좋은데요. 네. 중요한 거는 한 달, 2달 연기하더라도 용역을 제대로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 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병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 단계로 김천 의료원이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작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3층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네. 내려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그 단독 주택들이 이렇게 절비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가능한 평수가 네. 평방미터로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500평 그 다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전체 평수를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2,500평입니까? 네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병원 대지가 몇 평이에요? 3,300평입니다. 그러면은 약 한 6,000평 된다 그죠? 네네. 화의원이 몇 평이죠? 6,700평인가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이제 부지가 확보되고 그 다음 이제 또 시설이 첨단화되고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은 우수한 의료진을 네. 기용하는 겁니다. 병원 잘 지나도 소용없고 아무리 첨단 의료기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우수 의료진이 늘 영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전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네. 제대로 포항이나 본인의 이 발언이 어떻게 될지는 제 생각을 안동의료원이나 포항의료원보다도 김천의료원이 상당히 중요해요. 포항에는 4개, 5개 종합병원이 있어요. 안동도 2개 이상 종합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동 인구가 얼마죠? 15만.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제1병원인가요? 네. 그 하나 외에는 없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병원이 현재 계획들을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도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 차원의 본의원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김천의료원의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수 의료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확충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 이제는 최소한 하루하루가 변합니다. 첨단 기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백년 대기를 바라보고, 그 용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최첨단화를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직을 비롯한 간호직, 보건직, 또 여기 사무직, 기능직 전체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처우 개선.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시설이라든가 우리 임직원들을 위해서, 종사원들을 위한, 거기에서 제대로 충족이 되어야만 친절이 나오고, 또 제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의료 환경을 먼저 근무 환경부터 개선해야 되겠다.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잠시 봤는데 첨단 그 혈관 조형 뇌혈관 센터. 촬영 장비인가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 전국에 10대 정도밖에 없는데 네네. 그걸 그렇습니다. 김천에서 보유하고 네. 있다 하는 건 몰랐어요. 알았으면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찍어봤을 텐데.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꼭 입었으면 이거 내가 올 겁니다. 네. 와서 내가 신청해가지고 와서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걸 우리 영남권에 부산 하나 하고 맞습니다. 경남대학병원 하고 네네. 세 군데라 그랬죠. 네네. 얼마나 중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김천의료원에 있는 원장님하고 직원들밖에 모르는 모양이에요. 네. 홍보를 해야죠. 네. 우리 김천의료원에서 이러한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하더라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다른 타 광역시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도 한번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천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의료복지 타운 조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김천 의료원이 정말 경북을 대표하는 가장 공공 의료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보관 한 말씀 해보세요. 네, 하여튼 저희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다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우수 인력 확보, 이게 사실은 최난 과제인데 저희가 그래서 김천의료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김천의료원이 의사들이 근무하기 좋은 병원이다 라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만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의료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시키고 또 강의도 같이 하고 해서 노력을 최대한도로 할 예정이고요. 아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그 복지 타운 같은 그런 계획도 탁상공론이 아니고 아마 실현화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처음을 하자면은 중요한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북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마인드, 네. 우리 의회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을 비롯한 김천 의료를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마음,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도민들인데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도 노크를 해야 됩니다. 네. 분명히 길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국비를 활용을 하고 네. 필요하다면 그 외에 도비 또 지방비를 활용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앞에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뢰받는 병원, 국제 수준의 고품격 의료 서비스, 공공 의료 서비스 활성화. 정말 이건 대단히 좋은 그런 비전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뭡니까? 예산이에요. 응?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버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 예?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본인도 관심 갖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과 함께 네. 김천 의료원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이 타운이 조성에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말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에 이제 도착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연 업무 추진비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업무 추진비가 과다하게 사용했다든가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 혹시 원장님께서 고대 병원에 근무를 하시다. 네네네. 그걸 하시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의료인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한 가지 네네.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이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자원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또 힘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에 관련된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 그렇죠. 또 근무할 수가 있고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출장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초청을 한다든가. 네네. 우리 현재 김천 의료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브리핑도 하고 네네. 이럴 때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하나 안 나와 있어요. 네네. 예? 전부 다가 그냥 10대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업무 추진비 그렇게 쓰는 거 아니고 네네. 그 보통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의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네네.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